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을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먼저 하는데, 이렇게 하악각 사이, 하악 턱끝의 사이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82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지금 95mm 정도 되니까 지금 환자분이 82mm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126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126mm 정도 되니까 광대는 그렇게 큰 건 아니죠. 광대에 비해서 턱이 많이 작으니까 턱이 조금 빈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너비 측정해보면 134mm 정도 측정이 되죠. 135mm 정도 되고요.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143mm예요. 두상도 한 8mm 가량 작죠. 전체적으로 사각턱과 두상이 작고 광대가 큰 편인 그런 비율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이 점에서 이 턱끝까지 길이를 재요. 물론 지금 턱 수술을 받으시긴 하셨지만 지금 110mm밖에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이게 118mm예요. 그러니까 턱이 또 얼굴 길이가 짧기도 하죠. 이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가시까지 재는데, 이건 중안면부를 보는 건데요. 이게 50mm 정도 측정이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이게 52, 3mm 정도 되니까 중안면부가 한 2, 3mm 짧고, 그 다음에 코앞가시에서 턱끝까지 하안면부를 보는데 이게 지금 58mm, 59m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여자 평균이 66mm, 67mm 정도 되니까 지금 환자분은 하안면부, 턱의 길이가 굉장히 짧다라고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사각턱도 작고 두상도 작고 광대만 크고 얼굴 길이도 턱 수술 전에도 그렇게 길진 않았을 것 같은데, 턱 수술을 한 게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뾰족하게 갸름하게 되려고 수술은 했는데, 광대는 넓은 상태에서 턱만 줄어들으면 당연히 볼살 늘어진 느낌이 더 강하고요. 또 얼굴 길이가 짧은데 턱 길이까지 또 줄이고 T절골까지 해서 체부 볼륨까지 없어지면 지금 환자분이 싫어하시는 약간 이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라고 해서 요런 턱 라인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또 요런 상태에서 또 CT 보고서 이거 더 자르자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르면은 이 볼 처짐은 더 심해집니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3등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사각턱 교근 영역에서는 많이 자를수록 교근이 살을 끌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 입꼬리 내림근 있는 이 부분은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밑으로 넓은 목근이 당겨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입꼬리 내린 부분이, 근이 이렇게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이 자른 사람들의 전형적인 턱 라인은 뒷밑각 있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패이고, 이 부분은 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찝혔다가 턱살이 늘어지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환자분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 턱을 더 자르면 여기 패이는 이 부분은 더 심해지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이 부분은 늘어지고 이 부분은 끌려 올라가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더 자른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CT로 보면 여기가 뼈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살로 보면은 또 이 부분이 불룩하니까 이걸 자르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 또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건 제가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얼굴 길이가 짧고, 그 다음에 광대는 크고 두상과 사각턱은 좁은데, 문제는 키가 지금 157에 50kg이에요. 뚱뚱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날씬한 것도 아니죠. 저희가 정상 체중을 얘기할 때 보통 키에서 110을 빼거든요. 그럼 환자분 정상 체중은 47kg예요. 그러면 조금은 비만인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얼굴이 커 보이는 이유는 뼈가 커서라기보다는 얼굴에 살이 많아서였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뼈를 줄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처짐, 늘어짐, 찝힘 이런 느낌으로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면 지금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귓볼 기준으로 귀밑각을 보는데, 갸름해지고 싶어서 폭이 넓지 않은 사각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욕심내서 자르다 보니까 지금 귀밑각이 거의 없이 그냥 흔히 말하는 개턱처럼 이렇게 잘라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고, 그 다음에 턱 끝을 이렇게 보면 턱 끝에 자를 대고요. 코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으면 턱의 돌출 정도는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아마도 턱을 자르면서 이쪽을 뭐 필러를 나와서 지금 뭐 턱을 좀 나오게 만들었다거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길이가 짧아지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턱살이 늘어져서 여기로 매달리게 됩니다. 이쪽으로 늘어지고, 전형적으로는 이렇게 매달린 턱이라고 해서 약간 이런 형태의 이중턱과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필러로 조금은 채워 넣으셔서 지금 여기가 과도하게 튀어나온 느낌은 있어서 이 늘어진 느낌을 좀 상쇄한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이 B포인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많이 꺼졌죠. 근데 겉모습에서 봐도 아무리 필러를 만들어 넣어서 이렇게 좀 해결을 한다 해도 주걱턱 느낌이 좀 나는 게 사실이고, 갸름한 거랑은 좀 거리가 멀고요. 이 부분 찍힌 거는 어쩔 수 없이 보이는, 이렇게 고개를 살짝 이렇게 틀어서 보면요, 여기는 늘어져서 볼록한 데 반해서 여기는 찝혀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필러로 턱 끝은 또 앞으로 좀 더 빼놓다 보니까 이 부분 주걱턱 느낌이 조금 더 보이는 이런 전형적인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턱을 조금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살짝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부분 살짝 만들어주고, 길이를 조금은 만들어서 갸름함을 만들어가는 게 맞는데, 또 짧으면 어려 보이는 맛이 있어서 또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또 막연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원리는 그래요. 턱이 짧으면 어려 보이기는 하는데 살은 늘어져요. 그러면 살이 안 늘어지는 선에서 조금 짧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턱이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옆모습에서 주걱턱 느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걸 따지면 이걸 얻으면 저걸 희생해야 되고, 이걸 포기하고 이걸 얻고, 뭐 이런 관계인데, 이거를 무조건 어떻게 하면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볼 때 이거 저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비대칭에 대한 얘기인데요. 눈 아랫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으면 지금 환자분이 턱이 미세하게나마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틀어집니다. 뭐 양악까지 할 정도로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축이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는 느낌이. 그다음에 치아 중심에서 좌우폭을 한번 재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폭, 물론 수술은 했지만 이쪽을 재보면 오른쪽인데요. 오른쪽은 46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 반대로 왼쪽도 한번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쪽은 41mm로 폭이 좁죠. 다시 말하면 폭이 좁은 쪽이면 오히려 살은 이쪽이 더 늘어져 보이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쪽으로 좀 늘어져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사각턱이 폭이 넓은 쪽은 이 늘어진 느낌이 조금 덜한 게 일반적인데, 양상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넓은 쪽은 약간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가고요. 또 좁은 쪽은 약간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런 차이가 지금 환자분 얼굴에서도 조금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환자분이 느끼신다면 제대로 느끼시는 게 맞고, 이런 폭의 비대칭이 있는 상태에서도 수술은 계획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옆모습에서 보면 사각턱이 뭐 그런대로 비대칭이 조금 있는 편이지만 뭐 크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 턱관절 위치가 일단 앞뒤가 다르고 길이도 비대칭이 좀 존재하죠. 폭이 좁은 쪽은 항상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워낙에 수술 전에도 이쪽 폭이 좁기 때문에 이쪽은 사각턱이 컸을 것이고요. 이쪽은 넓기 때문에 사각턱은 조금 위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을 안 하고 그냥 양쪽 다 비슷하게 자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은 조금 더 짧게 잘리고 왼쪽은 긴 게 남아있는 거고요. 고개를 들어서 보면 이 비대칭이 좀 더 잘 보이는데,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가 지금 치아 중심 라인으로 제가 선을 그은 거고요. 그 다음에 미간 중심, 그러니까 얼굴의 중심 라인에서 선을 그으면 이렇게 거지거든요. 뭐 약간 차이는 나죠. 많지는 않은데, 지금 미간 중심에서 다시 선을 그으면 이게 중심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 턱 라인을 중심으로 약간 치아 중심에서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은 삐뚤어지죠.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무시해도 되긴 하는데, 광대 있는 데서도 수직선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두상을 보시면 알 거예요. 오른쪽 두상은 이쪽으로 또 튀어나오고 이쪽은 두상이 튀어나온 게 없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얼굴이 약간 이런 식으로 비대칭이 존재하는 이런 모습이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건 턱관절 위치가 달라요. 왼쪽에서 턱관절 수평선 이렇게 한번 다시 그어보면요. 이렇게 수평선 그어보면 오른쪽이 이만큼이 뜨죠. 그 얘기는 뭐냐면 턱이 이렇게 갔다가 옆으로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굴 축이 틀어진 거와 턱의 폭이 다른 거, 두상이 비대칭인 게 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게 이해가 되고 판단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수술 계획을 세워야 되고 한계점을 인식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게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불만사항 보면 턱끝 당김으로 자꾸 입을 오므려서 닫게 된다 하는데 이게 이제 턱살이 처지는 거예요. 턱살이 처진다는 게 뭐냐면 매달린 턱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이렇게 길이가 줄어들고 약간의 후진까지 돼버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턱살들이 받쳐주는 뼈가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쏟아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입술이 또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이기려고 입을 닫을 때 자꾸 아랫입술을 위로 올려서 닫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데 이거는 턱을 길이를 이렇게 조금 만들어주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정도 길이 조금 만들어주고 약간의 돌출을 만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필러를 녹이고 나서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는 살을 끄집어 올려야 그 다음에 입 다무는 게 조금 편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턱끝이 옆에서 보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다. 눌러보면 푹실하게 들어간다. 아마도 필러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수술하실 때 이렇게 후진하면서 늘어지는 걸 조금 막으려고 턱살을 조금 끌어올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턱 사이에 패인 부분이 있어서 부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정상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이 부분도 사실 흔히 많이 보이는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모습이 있죠. 타 병원에서 T절골 계산 실수로 턱끝이 많이 좁아져 있다고 하는데 좁아진 게 문제가 아니라 후진이 되면서 길이가 짧아지는 게 더 중요하고요. 좁아진 것도 물론 원인은 되지만 체부 볼륨이 줄어든 게 T절골 자체가 환자분한테는 어울리지 않았던 턱이었다고 보고요. 턱끝을 앞으로 다시 살짝 빼면 턱끝이 뭉쳐 있는데 좀 펴질지 그렇게 된다면 턱끝이 좀 나와 보일지 해주셨는데 이 필러는 좀 녹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필러 때문인지 수술 때문인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깎여 있는 부분을 없애자고 그 부분을 따라서 일자로 쭉 자른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요거 자르는 순간 살은 더 늘어집니다. 어떤 병원은 그렇게 하면 더 펴 보일 것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게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많이들 일자로 자르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으신 것 같고 이걸 다이내믹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걸 이해하시는 분들이 제가 한 10년 떠들어서 그래서 최근에는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이걸 자르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윤곽이랑 지방흡입을 같이 하면 더 처질까요? 지방흡입을 필요한 얼굴이 아니고요. 체중 감량이 필요한 얼굴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셔서 체지방률을 낮추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방흡입은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살만 늘어지고 뭉치고 울퉁불퉁해집니다. 제가 지금 개선하고 싶은 부분은 저렇게 양쪽이 패여 있는 것과 턱끝이 부자연스럽게 뭉쳐져 있는 거다 하셨는데 여기 패여 있는 게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그 부분이고요. 왼쪽 오른쪽 패인 양상이 다른 거는 좌우 폭이 달라서이고 그 다음에 턱 끝에 이렇게 볼록한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수술 중에 근육을 뭐 과하게 올렸다던가 아니면 필러가 너무 앞쪽으로 많이 들었다던가 뭐 이런 이유가 가장 클 것 같고 옆에가 패이면 상대적으로 앞이 더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개선하겠다 그러면 이쪽 부분을 어느 정도는 재건을 통해서 길이와 체부 볼륨을 보충해 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키 체중에서 뼈 수술로 얼굴이 매끈해지고 갸름해지고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운동도 조금 하셔서 다이어트도 좀 열심히 하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번 여러 번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